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69.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HBSI 전망치가 유일하게 90선을 웃돌던 대구와 광주는 각각 11.5포인트, 16.1포인트 하락한 83.3, 74.2를 기록했고 서울도 76.4로 기준선을 한참 밑돌아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코엑스에서 잠실 운동장 일대에 조성을 추진 중인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 199만 제곱미터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도시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 말 세부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마련해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된 정보로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서울시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시관리 계획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시관리 계획은 토지 이용, 보행, 교통과 경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개발될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밑그림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생기시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 UNS 부동산 투자클럽의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대표님의 강의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울 중심권 콤팩트시티에 투자하랍니다. 콤팩트시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와 함께 관련된 내용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흐름을 또 잘 보면 우리가 좋은 방향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유럽이나 이 미국처럼 이 선진국들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시가 이 팽창을 하기 시작하고 아주 크게 되기 시작한 게 한 100년 정도 전부터인데요. 이 자동차가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지하철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중심지로 접근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자꾸 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심 중심지 바로 외곽에 있던 이런 주거지가 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공동화되다 보니까 여긴 또 그 슬럼화되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여기서 총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외곽 쪽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자꾸 바깥쪽에 나가서 이런 그 녹지를 훼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도 안 좋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이 콤팩트 시티라는 건데요. 콤팩트 시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압축적으로 이 도시를 만들어낸다. 고밀도 개발을 한다. 이런 게 되겠는데요. 먼저 이 예를 들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뉴욕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 되겠는데요. 뉴욕도 사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벌어지면서 완전 그 뉴욕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00년 후반 들어가지고 2007년, 8년 되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이죠. 이것 때문에 또 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타격을 입고
그러면서 또 일어난 것이 소형 주택에 대한 우리 선호도가 2008년부터 가속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콤팩트 시티에 대한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제일 먼저 이게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브롱스 웨스트팜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업 지역인데요. 아주 낙후되어 있던 곳입니다. 낙후되어 있던 공업 지역을 이런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새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게 아주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트렌드가 처음 일어난 게 이제 2008년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핫한 곳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허드슨 야드라고 28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쏟아지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맨하탄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30번가와 33번가, 그리고 이 동서로는 11, 12 에브뉴 사이에 있는 이 철도 기지창을 복개를 해가지고 도시 재생, 고밀도 개발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빌딩 이런 것들이 아주 고밀도로 들어옵니다. 무려 용적률이 3,300%나 되는데요. 이 3,300%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도시의 어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500%입니다. 그거에 거의 2배 이상 되는 곳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빵빵 올라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냐 하면 뉴욕의 맨하탄 중심과 월스트리트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가끔 이게 인터넷에 보시면 미국에 투자하자 이렇게 투자 펀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내용에도 보면 여기에 투자하자고 광고를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비단 이게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이슈가 아니고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도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20년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엔 잃어버린 10년 그랬는데 요즘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성장이 저성장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 단초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부동산 버블이 붕괴를 했기 때문에 그랬죠. 부동산이 이제 일본 경제가 쭉 성장을 하면서 부동산 경기도 엄청 좋아지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도 떨어지고 빌딩 값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걸 극복한 사례가 바로 이게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도심 기능을 분산하는 정책을 일본에서도 썼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서 이 중심권에 있는 것들을 바깥쪽으로 빼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일본도 예전에는 주변에 다마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도심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정책을 이번에 펼쳤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했다는 거죠. 도심기능 분산 정책을. 그게 어떤 목적이냐면요. 복합 공급으로 집가를 상승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중심지에다가 아주 밀도 높은 복합 개발을 함으로써 이쪽에 집가를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집가나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금을 원천으로 해서 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자금을 만든다. 이런 작전이 되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 롯본기 힐스가 되겠죠. 롯본기 힐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지에다가 엄청나게 고밀도 개발을 해서 여기다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고밀도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외곽에 있던 다마 신도시나 이런 여러 신도시들도 벌써 한 3, 4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일본의 이제 노인들이 또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여타 시설들을 활용할 그런 필요도 좀 느끼기 시작한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 인구나 젊은이나 중심지가 개발되니까 더 안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13년부터 해서는 이런 도심의 중심지부터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트렌드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보시면 서울 이제 중심권 같은 경우에도 콤팩트 시티로 몸값이 상승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곳들이 이 영등포나 이 성수동처럼 중공업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 앞에 브롱스 웨스트팜처럼 미국의 브롱스 웨스트팜처럼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에 낙후돼 있는 지역들이 2015년에 그 중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쪽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빵빵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지역들도 활발하게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편의시설도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곡이나 목동, 여의도, 강동 이런 곳들도 이제 상업과 업무 지역이 융복합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마곡 같은 경우에는 R&D 아주 대기업들이 16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 목동 같은 경우에도 14개 단지가 스마트 시티화 한다는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콤팩트 시티화 하겠다는 말이 작년에 나왔다가 약간 주춤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주 콤팩트한 시티의 전형이고 앞으로도 콤팩트 시티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덕의 상업 업무 복합지구라든가 아니면 그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이렇게 업무와 상업 지역 그리고 주거를 복합하는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 고밀도 개발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또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과 그리고 서울 중심의 역세권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서울 중심권 콤팩트 시티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서덕수 부대표님의 무료 특강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아래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특강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신 다음에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서덕수 부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들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매물의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서덕수 부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서대문구 창천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7.75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43.79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거실과 주방, 욕실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총 15층 중에 7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죠. 매매 금액은 약 2억 2,3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1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61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300만 원, 월세 시 5,69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젊음의 거리인 신촌으로 떠나볼까요? 신촌역 3분 거리에 준공 예정인 신축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추천 포인트와 입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창천동 그러면 또 어딘가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제 신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촌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신촌역 어디입니까? 바로 연대에서 정문에서 쭉 내려오면 바로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연대에 아주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게 신촌 이대거리와 홍대거리를 잇는 대로변에 입지를 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신촌에서 가장 중심지가 되는 이 신촌 이대거리, 젊은이의 거리죠. 전통적인 거리고 그리고 이 홍대거리라고 하면 요즘은 가장 많이 젊은이들이 찾는 핫한 곳이죠. 그 사이를 잇는 신촌역에서 나오면 바로 대로변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린 고밀도 개발이 되는 곳들이 상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 바로 대로변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이 종로나 마포, 여의도, 상암 같은 이런 4대 업무지구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도를 좀 보시면 바로 이 신촌역 바로 인근에 있겠습니다. 본 매물이. 그리고 신촌 이대거리와 홍대거리를 잇는 이 대로변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에는 이 연대나 이대, 홍대나 서강대처럼 들어보면 다 아는 이런 명문 사학들로 완전 포위가 돼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다 걸어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 신촌역도 가깝지만 홍대 입구역까지도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아까 그 업무지구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공덕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차로 한 10분 정도만 가시면 이 마포의 가장 중심지인 공덕역까지 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가보시면 빌딩들이 쭉쭉 올라가 있는 게 여기가 뭐 강남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이제 번화한 업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강대교만 바로 건너가면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 금융의 중심지죠. 15만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가장 수입이 많은 그런 젊은 직장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핀테크라고 해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과 금융이 융복합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대 입구역에서 왼쪽으로 좀 가시면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상암 DMC가 되겠는데 여기도 지금 4만 4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곳이고요. 오른쪽으로는 또 가시면 시청 서울역 2호선으로 가시면 바로 시청 서울역 종로 쪽이 되겠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메가 상업 지역이 되겠죠. 여기에 지금 100만 명의 일자리가 있고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중심지가 바로 인근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본 매물 바로 오른쪽에는 아이언 뉴타운과 북아이언 뉴타운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여기는 18,000세대, 12,000세대 해가지고 약 3만 세대가 지금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언 뉴타운, 북아이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마용성광이라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아주 많이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떴을 때 그 이후에 바로 키높이를 맞춘 곳이 바로 이 아이언 뉴타운, 북아이언 뉴타운 개발 때문이었고요. 여기에 지금 아파트들은 작은 평수들도 10억이 다 넘어갈 정도로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들어오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가 바로 이쪽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 예전에는 다 이 주택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택들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 수 있었는데 고가 아파트로 다 변신을 하다 보니까 이 중심 상업 지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쪽에 지금 공급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으로 직장과 그리고 대학으로 포위가 돼 있는 수요가 아주 풍부하고 가격도 상승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촌과 이대, 홍대 거리와 같은 커다란 상권을 품고 있는 서대문구 창천동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 투자 시의 결정적인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네, 미국에 보스턴이 있다, 아이비리그 보스턴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는 신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신촌의 브랜드 파워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업무지역이나 상권이나 고급 아파트, 유명 대학까지 사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명품을 원하는 욜로족의 눈높이에 꼭 맞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대학교들, 명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신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학가 주변을 잘 안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의 이런 문화를 계속 향유하고 싶고 먹는 것도 가깝고 영화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이런 곳들에 가까이 있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데 이런 욜로적 인생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 2021년 2월에 준공이 되니까 지금 이제 계약금만 내놓으시고 2년간 또 투자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어 있고요. 222세대 아주 빵빵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물이고요. 대로변에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땅값이 가장 비싸고 높은 곳이고 또 효율도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한 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해서 프리미엄 원룸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은 당연하고요.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상도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소파도 놓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여유로운 이런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물의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선분양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가격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 값뿐만 아니고 땅값, 오피스텔 값 다 올라가고 있는 곳이라서 지금 주변에 원룸 오피스텔은 이제 프리미엄급 같은 경우는 2억 5천, 2억 8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2억 2,300만 원 가격도 아주 착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높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세를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1,3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도 지금 보증금 1,000에 월 80만 원까지 높게 예상되는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촌역 3분 거리 대로변에 지어지는 서대문구 창천동의 신축 오피스텔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매물도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서덕수 부대표의 두 번째 매물입니다. 강서구 마곡동의 신축 상가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5호선 마곡역에서는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34.81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75.57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총 9층 중에 2층에 위치할 상가입니다. 상가의 가격도 만나보시죠. 매매 금액은 약 4억 2,8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시 4천만 원에 월 1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5,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시 1억 3,1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는 호재로 통하는 마곡에서 상가로 가져와 주셨어요. 자,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역시 추천 포인트와 입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주택도 그렇지만 이 상가는 특히나 더 입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95%가 입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는 거의 그냥 100%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마곡 안에서도 마곡역입니다. 그래서 마곡 안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땅인 중심지인 마곡역의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 마곡에 있는 이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별계획구역, 마곡 안에서도 이 특별계획구역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곳을 품은 항아리 상권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지도를 보시면 딱 명확합니다.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요. 여기서부터 이런 항아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곡역이 여기 있고 바로 위에 특별계획구역, 마이스 산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주변에 가장 일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R&D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전시 컨벤션을 하는 곳도 가장 중심지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땅값만 1조 원을 주고 이 구입을 한 곳이고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되는 곳이고요. 바로 아래에 마곡역이 있고 바로 옆에 이 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쪽에는 LG 사이언스 파크, LG의 모든 계열 기업들의 연구소가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LG 생활건강, LG U+,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22,000명이 들어올 예정이고 현재 17,000명이 벌써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북적북적 하고 있죠. 오른쪽에는 지금 이랜드라든가 한국도레이나 뭐 S-오일, 코오롱 이름만 들어보면 다 아는 회사들의 R&D 센터들이 밀집해 있고 또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왼쪽 위쪽에는 또 롯데나 넥센의 또 R&D 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이대 서울병원이 2월 7일 날 개원을 해서 1,014병상이라는 아주 큰 그 병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병원 수요도 있는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줄을 쳐놓은 이 항아리에는 지금 그 아파트들이 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저 마곡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야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아파트들이 쭉 다 들어와 있어서 이 주거지와 그리고 이 직장, 이 수요가 다 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곳인데요. 하나 더 보시면 중간에 이 마곡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마곡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개장을 했는데 벌써 1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북적북적 하는 곳인데요. 아시아 최대 식물원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게 5월에 개장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그 직장들이 많은 곳은 주말에 약간 비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엔 또 이 마곡 중앙공원에서 수요를 채워주는 이런 직장과 직장과 주거지역과 그리고 휴게 공간까지 충분한 이런 마곡의 가장 핵심 노른자위 땅에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통하는 마곡지구 안의 상가입니다. 투자 시 결정적인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아파트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노른자위 땅의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16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넥타이 상권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업무지구인 오피스 입주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2020년 7월에 준공이 되니까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본 그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층이라는 게 효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층은 워낙 물론 좋긴 하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서 효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2층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적당하면서 효율이 가장 좋은데 위층에 이렇게 사무실들이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징은 이 테라스가 또 제공이 되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상가 매물의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해본다면은 가격이 궁금한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가격도 이제 훌륭한데요. 보시면 이제 보통 상가 그러면 내가 한 10억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지 않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2층에서 효율을 높게 가져가시면서 할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4억 2,800만 원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상가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실투자금은 이제 대출이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비해서는 많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1억 3,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주변에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4천에 월 160만 원까지 높게 예상을 하는 이런 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동의 신축 상가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서덕수 부대표님의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무료 특강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서덕수 부대표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대표님의 매물들과 세미나까지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죠. 서대문구 창천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17.75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43.79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5층 중에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2,3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1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61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300만 원, 월세 시 5,6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서구 마곡동의 신축 상가 개요입니다. 5호선 마곡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34.81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75.57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7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총 9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2,8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월세 시 4천만 원에 월 1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5,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1억 3,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덕수 대표님의 무료 특강 일정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예약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 대비 약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께서 두 가지 매물을 좀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금천구에 위치해 있는 독산동에 소형주택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동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해 있는 천호동. 이 두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일대에 업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그러한 직장인 수요층들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인 수요층 풍부한 지역으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의 수요가 풍부한 금천구 독산동과 강동구 천호동에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매물의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김창범 본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금천구 독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독산역에서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8.59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베란다로 이루어지고요. 총 7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죠. 매매 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2,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000만 원, 월세 시 1억 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금천구 독산동에 이번 달에 만나볼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가져와 주셨는데요. 막 지어져서 모습이 궁금한데 개요와 물건 특징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금천구 독산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이번 달이죠. 3월 달에 완공이 되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 3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대수는 총 60세대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차 공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하 주차 공간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1층 부분에 필로티식으로 1층에 자주식 주차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대별로, 층수별로 이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1층에는 상가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2층부터 이렇게 이제 이 6층까지 주거 시설이 들어서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투룸입니다. 투룸 구조. 방이 2개 있고,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욕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베란다 공간이 있는 이러한 이제 투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직장인 수요층과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러한 이제 수요층에게 굉장히 어떠한 이제 면적이라든지 구조를 딱 알맞게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이 직장인들은 회사에서도 어떠한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보조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이러한 임대 시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입니다. 1호선 독산역을 도보 약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완공이 단 마무리 단계인 그러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그리고 층수로는 7층 중 5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물건의 간단한 소개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금천구 독산동에 새로 막 지어진 물건은요,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매매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이제 투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매매가로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세로 지금 예상되는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500만 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면 1,000만 원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물건 주변에 생활은 편리할지, 교통은 어떨지 입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한번 주변에 어떠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교통망이 있고 어떠한 업무 시설이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독산역입니다. 독산역 약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일대 보면은 사실 금천구가 그렇습니다. 교통의 어떠한 이제 혜택이 약간은 이제 소외된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전철 라인이, 지하철 라인이 이렇게 이제 좀 다양치 않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혜택이 조금 없는 지역,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신해서 이러한 이제 지하철 편이 부족하지만은 버스 노선 편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을버스, 지선, 간선, 이러한 버스망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흥대로, 그 다음에 서부간선 도로, 이런 이제 도로망들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지역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강남이나 예를 들어서 강남 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대로가 어디입니까? 강남대로죠. 강남대로라든지 테헤란로, 이런 이제 대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할 수 있는 대로가 바로 이 시흥대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떠한 재래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월급을 받는 그런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이러한 대형 업무 시설과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업무 시설과 도보권에 두고 있다 보니까 직주 군접에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이제 벤처 기업들, IT 기업들이 대거 몰리는 그러한 지역 중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임대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의 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천구 독산동 주변에 좀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개발 호재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전철 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호선 이번 매물이 1호선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0호선이죠. 지하철 10호선이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안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금천구를 거쳐 서울의 중심지, 바로 여의도를 이렇게 이제 통과하는 이 전철 라인인데, 이 노선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떠한 착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분명한 건 이러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선이 이렇게 이제 완공이 됐을 때에는 이번 물건에 어떠한 이제 직접적인 도보권, 그러니까 역세권, 바로 이제 3분에서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호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현재는 공군부대입니다. 금천구 안에 이렇게 이제 공군부대가 있는데, 이 지역, 이 공군부대, 이 가용 부지를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군부대는 이전시키고 이 부지를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병원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병원 시설이 700개 병실이 들어서는 대형 병원이 들어선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이제 상업 시설들과 같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한번 따왔는데, 금천구 등 서울 5개 구의 축구장 33개 면적 상업 지역이 들어선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 어떠한 지역이든 대규모의 상업지가 들어선다라는 건 그 지역의 부동산의 상승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업지가 바로 매물지와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제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서 전철 노선이 들어선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규모의 상업시설,
병원이 들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말미 사거리라든지 이 독산 사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떠한 우리가 개발을 할 때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후에 이런 이제 어떠한 새로이 들어서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까다롭게 심의 허가를 줌으로써 이 일대의 분위기에 맞는 이런 건축물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어떠한 이제 상업시설, 전철 노선 이러한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떠한 유동인구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공군 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곳의 개발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좀 전망을 내놔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노선, 현재로서는 1호선입니다. 1호선 독산역 도보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다 완공이 다 된 매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그리고 매매가로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를 입주를 시킨다면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500만 원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받으실 수 있는 월세 시에는 1억 5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자 하면은 이번 지역은 대규모의 업무시설, 바로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인 수요층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지형 주상 복합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교통 호재, 전철 호재, 호재죠. 그리고 여기에 가용지 부지, 바로 이제 공군부대, 이러한 이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만 원대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준공이 되는 금천구 독산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매물도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김창범 본부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강동구 천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5.9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9.23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금액은 약 2억 7,13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130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1억 1,63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2달 전쯤에 지어진, 정말 막 지어진 강동구 천호동 매물 준비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특징과 개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제 바로 동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동구에 위치해 있는 천호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 그 다세대 주택은 규모를 봤을 때에는 어떠한 아파트급 규모입니다. 바로 12개로 이루어진 이러한 이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총 세대수가 168세대입니다. 이 강남이라든지 서울 안에서 봤을 때에는 이러한 대단지, 이러한 이제 12개 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168세대라든지 이렇게 대단지로 이루어지는 건축물, 특히 이러한 주거시설에 있어서 건축물은 굉장히 드물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은 투룸 구조입니다. 방 2개 있고 이러한 이제 베란다 구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실 공간, 이러한 이제 투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의 조감도를 준비를 한 겁니다. 실제의 조감도를 준비를 한 매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거실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제 거실 공간도 보통은 이제 설계를 할 때 보통 2.8m 이런 이제 거실 폭을 보통 이런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3m에서 3.2m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의 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시켜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지하주차장 부분. 이 지하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 다세대 주택 하면은 1층에 이런 이제 필로티식으로 주차 공간이
주차 공간만 있기 마련인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제 지하 주차 공간이 있음으로써 세대당 1:1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이 이 단지 내에 입점을 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가장 큰 특징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개요를 만나볼까요? 네,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5호선입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다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오셔서 실제 모든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여기에 서류까지 어떠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이러한 서류까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매물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는 투룸 구조입니다. 그리고 층수로는 6층 중 3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은 2억 7,130만 원입니다. 매매가로는 2억 7,130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로 예상을 했을 때에는 2억 5,13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과 그 다음에 대출금을 활용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천만 원, 전세 시에는 2천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1,630만 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물건 모습을 설명해 주시면서 구립 유치원도 있고 또 널찍한 주차장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물건 주변을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입지 환경은 어떨까요? 네, 한번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곧 입지이죠. 네, 맞습니다. 전철과의 어떠한 거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오늘 그 준비한 매물은 이 바로 5호선입니다. 구분다리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이다. 그리고 대표할 수 있는 도로들이 있겠죠. 그러한 도로들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제 학군 또한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활 편의시설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러한 부분들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망도 잘 되어 있습니다. 천호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라든지 이러한 도로망들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미래 가치를 따져볼게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은 매물지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뉴타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에 개발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일대에 오시게 되면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보통은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는 블럭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난개발이 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곳이 차츰차츰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대규모의 프리미엄 단지로 형성이 된다는 점이죠. 실제로 지금 천호 뉴타운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취득을 해서 이주를 앞두고 있는 구역들도 있는데, 이러한 곳들이 단순하게 주거시설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뉴타운 사업지와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과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그 쾌적성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업무시설이 강동구에 들어선다라는 점입니다. 고덕 상일지구에 이러한 최첨단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어떠한 업종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직장인 수요층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5호선 노선이 사실은 지금 5호선이 반쪽짜리 노선입니다. 사실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실 겁니다. 5호선이 이렇게 이제 그 구분다리역에서 둔촌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강동역에서 한번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을 직전화시키고, 그리고 강동구가 현재로서는 상일동역까지 이렇게 운행 중인 것을 하남시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 바로 5호선에 대한 연장 부분과 그 다음에 직전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제 이러한 이제 교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과 전략도 짧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입니다. 5호선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금을 봤을 때에는 전세를 안을 때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나는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이룩해서 1억 1,63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포인트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권 내에서 전무후무합니다. 바로 12개동 168세대로 이루어지는 대단지로 형성이 되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정보 확인하세요. 서울 내 2천만 원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장소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범 본부장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오늘 좋은 매물 소개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